교수님께서는 자문형 호스피스 팀을 이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자문형 호스피스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추진하는 호스피스 사업의 일환에 이제 정해져 있는 용어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 중에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이라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입원형은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전용 병동이 따로 독립적인 게 있어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가정형은 이제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방문 의료진을 통해서 받는 걸 말하는데, 자문형은 이제 주로 대학병원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저희 혈액종양내과 말고도 암 환자를 보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파트였지만 이제 거기서 진행돼서 항암 치료를 뭐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소화기 내과에서 소화기 암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타과에 있는 환자분들을 기존 진료과 의사가 계속 환자를 담당하면서 약간 이제 보조적인 역할로 자문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호스피스 케어 자체는 좀 사실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암을 보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잘 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통증 조절은 이런 약을 쓰는 것이 좋겠다. 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한 팀을 이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상황에 따라 성직자, 병원에 소속된 성직자분들. 그래서 이제 팀으로 이제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전지전능하게 어떤 뭔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상담, 뭐 이런 것들도 간호사 선생님들도 하시고 복지사 선생님들도 하시고, 성직자 뭐 수녀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께 부탁드려서 좀 이제 이미 신앙이 있는 분들은 좀 면담을 부탁드리기도 하고요. 약물 처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주된 부분이 있지만,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이제 심리적인 지지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또 가족분들도 호스피스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족분들도 곧 이제 유족이 될 분들이기 때문에 사별이라는 엄청난 일을 곧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는 분들이어서 저 아닌 다른 이제 영역의 그런 팀원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죠. 아주 이상적이죠. 근데 그렇게 쉽게 이렇게 호스피스가 잘 되기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환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죠. 가정형 호스피스는 좀 어떻게 다른지? 쉽게 말하면 예전에 이제 왕진하듯이 이제 가서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입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수요에 비해서 병동이 항상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칫 이제 요양병원화 되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안전 가료를 위해서 병상이 계속 머물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또 호스피스 개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집에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또 상당수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집에 계시면서 도움을 드릴 부분을 의료진이 찾아가서 드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이랑 호스피스 병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호스피스는 이제 특정 대상군이 정해져 있죠. 그냥 뭐 거동이 불편하고 만성질환 환자들이 누구나 입원한다기보다는 이제 암, 그리고 드물지만 뭐 에이즈, 간경화, 뭐 만성 호흡기 폐쇄성 폐질환, 뭐 이런 특정 그룹만 이제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물론 압도적인 대부분의 대상 환자분들은 암 환자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암 환자의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냥 뭐 입원해서 뭐 의사 선생님이 와서 회진 돌고 이게 다가 아니고요. 전신 상태를 좀 양호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 뭐 미술요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돌아가시고 나서는 사별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기관과는. 알기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다 원하시면 이 대상이 되시는 건가요? 네, 원하시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병동은 좀 수요가 이제 훨씬 많아서 원한다고 해서 다 바로 뭐 들어갈 수는 없고, 또 입원을 꼭 해야 하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우선 의료진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호스피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호스피스라는 얘기를 꺼내는 순간 뭔가 이렇게 간신히 잡고 있던 그런 줄을 놔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뭐 더 할 거 없어서 임종하러 죽으러 가는 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는 뭐 엄청 많고요.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상황에서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은 드리지만 받아들일지는 이제 결국에는 환자분의 어떤 뜻으로. 그러면 가정용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증 완화가 중심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걸 기본으로 다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곳에서 내가 임종을 준비할 것인지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절대 다수의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임종을 하십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를 들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그 길로 이제 퇴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임종을 하시는 경우가 사실 제일 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집에서 임종하시는 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시는데 아주 예전에 6, 70년대 요즘은 의료기관에서 워낙 입원이 좀 원활하다 보니까 대개는 의료기관에서 임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조금씩 자택에서 지내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교적 증상 조절이 조금 되는 분들 중에서 단지 기력이 좀 없다. 이제 암 환자분들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무기력증. 이게 축 처져서 더 이상 의욕도 없어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도 없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욕구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계속 잠만 자고 그런 정도의 상태인 경우에 병실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그 집에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임종을 하시는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이제 호스피스 팀에 얘기해서 너무 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택에서 임종하시면 또 절차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집에서 돌아가시면 다 경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이렇게 저희 호스피스 팀에 이게 좀 오셔서 이제 제가 이러한 임종이 예상된다는 소견서도 써드리고 이러면은 조금은 그런 거를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그렇게 써드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되고 그냥 계속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사실 조금 변사일 수도 있으니까 사고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료기관 내에서의 임종과는 조금 다르게 가니까 그래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원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 이렇게 지켜보다가 숨 안 쉬면 그걸로 그냥 임종한 걸로 알면 되느냐 전혀 오리엔테이션이 안 잡힌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죠. 네.